자, 앞에서 도형을 열심히 끝냈죠? 특히 서준이는 뭐 거의 처음부터 아니더라도 삼각형, 사각형, 뭐 평행선, 뭐 닮음, 지금 피타고라스까지 도형이 다 끝났어. 그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는 내용이긴 한데 니네 이미 초등학교 때 들어서 아는 내용이긴 할 거예요. 근데 도형이랑 좀 너무 연계가 없어. 연계성이 너무 떨어지고 너무 좀 틀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만약에 도형 쪽을 모르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단원입니다. 알겠죠? 여기 지금 단원명이 뭐냐면요.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 자, 경우의 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맨 처음에 사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건은 그냥 한 번만 같이 읽으면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가 그냥 사건인 거고 이 사건에 대한 가지수, 그게 경우의 수야. 가지수, 개수.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주사위를 한 개 던졌어. 주사위 한 개 내가 던졌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사건들이 무슨 사건이 있냐면 1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주사위 던져봤지? 2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냐는 거예요. 경우의 수는.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인가요? 6개. 그게 경우의 수예요. 왜? 1 나올 수 있고 2 나올 수 있고 3 나올 수 있고 4 나올 수 있고 5 나올 수 있고 6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통틀어서 몇 개니? 라고 물어보는 게 경우의 수. 그러면 내가 동전 한 개를 던질게요. 동전. 자, 동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요? 2개예요. 왜? 앞면 아니면 뒷면이야. 쌤 이게 동전이 박혀가지고 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들아 이런 경우는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경우의 수나 이 뒤에 배울 확률이라는 단어는 엄청 현실적인 단원이라서 그런 특수한 경우를 생각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동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2가지인 거야. 앞면 아니면 뒷면. 알겠지? 그러면 이걸 지금 이 단원에서 니네 근데 초등학교 때 배웠지? 근데 이걸 지금 여기서 왜 또 배우냐면 이걸 조금 머리를 써서 세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잘 봐. 만약에 니네한테 그럼 내가 주사위 한 개랑 동전 한 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니? 라고 물어봤어. 주사위 한 개랑 동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요, 그럼? 8개일까요? 자, 제가 알려줄게. 원래 니네 초등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 이걸 다 셌다? 어떻게 셌냐면 이렇게 셌어요. 동전이 앞면 나왔을 때 주사위가 1이 나올 수도 있고 동전이 앞면 나왔을 때 동전이 2가 나올 주사위가 2가 나올 수도 있고 동전이 앞면 나왔을 때 주사위가 3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앞면 나왔을 때 4가 나올 수도 있고 앞면 나왔을 때 5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앞면 나왔을 때 6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앞면만 나오는 게 아니지. 또 어떤 면도 나와? 뒷면도 나올 수 있죠. 그럼 뒷면 나왔을 때 1이 나오고 이거를 다 셌어. 그래서 몇 가지라고 하면 돼? 12가지라고 하면 돼요. 원래 경우의 수라면. 근데 이거를 조금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부터 배우는 중2 때 배우는 거는요. 내가 이걸 따로따로 생각한 다음에 더할지 곱할지만 구분해주면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합법칙. 그리고 곱법칙이라고 합니다. 보통의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합법칙, 즉 더하라는 거죠. 언제 더하라고 하냐면요. 또는 5월 이런 느낌일 때는 더해 라고 말하고 언제 곱하라고 하냐면 그리고 and의 느낌 그리고 동시에라는 말이 나오면 곱해 라고 말을 하거든. 자, 그리고의 느낌이나 동시에라는 말이 나오면 곱하라고 하는데 자 이게 엄청 헷갈려. 니네가 경우의 수는 분명히 잘 따지거든? 근데 더할지 곱할지를 못해. 이게 제일 헷갈리는 걸 거야. 여기서 틀린 건 딱 그거밖에 없을 거야. 내가 그래서 오늘 이거를 구분시켜 주려고. 왜냐면 문제에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이런 단어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그냥 뉘앙스만 풍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내가 주사위 한 개랑 동전 한 개를 던졌을 때의 경우의 수를 물어봤는데 지금 누구는 더해서 8개라고 하고 직접 세보니까 12개가 나왔잖아. 그치? 내가 6개랑 2개는 잘 따질 수 있겠어. 근데 이걸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할지는 지금 알려주면 이게 사실 이 동시에라는 말도 진짜 엄청 혼란이 많아. 왜 혼란이 많냐면 애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거든. 내가 동전 한 개랑 주사위 한 개를 양손에 놓고 동시에 던진 거랑 응? 동시에 이렇게 던졌어. 양손에 놓고 이거랑 내가 동전 한 개를 던지고 나서 주사위 한 개를 던졌어.
이거랑 같은 경우일까 다른 경우일까? 다른 경우 같아요? 이게 같은 경우야. 둘 다 동시에 던진 거야. 자, 그럼 이제 혼란이 오잖아. 그치? 왜 혼란이 오냐면 니네는 지금 동시에라는 말이 동시간대로 생각해서 그래. 동시에라는 말은요, 여기서 동시간대가 아니에요. 같은 시간에 던졌다는 게 아니라고.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의 일을 얘기하는 거야. 잘 봐. 동시에라는 표현은 하나의 일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 하나의 일. 선생님이 어제 뭘 먹었냐면 선생님 어제 짬뽕밥을 먹었어요. 짬뽕밥. 짬뽕밥 먹으면서 단무지도 먹었고요. 김치도 먹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커피를 엄청 좋아해. 그래서 선생님이 학원에 와가지고 커피도 먹었어. 커피도 먹고 선생님 입이 좀 심심해서 알로에 주스도 마셨다? 그럼 내가 오늘 점심에 먹은 게 뭐냐고 물어보면 나는 짬뽕밥, 그치? 단무지, 김치, 커피, 알로에 주스를 마신 거잖아. 그치? 이게 내가 점심 동안 먹은 건 이거야. 내가 이거를 다 넣고 막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막 이렇게 드립다 마신 게 아니잖아. 동시에 마신 게 아니잖아. 근데 이게 하나의 일로 보는 거야. 여기서 동시에라는 의미가 내가 점심 먹은 것들. 내가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좀 말이 어렵죠? 이것만 니네가 잘 받아들이면 언제 곱하고 더할지를 잘 구분하거든요? 하나의 일이면 곱해야 돼. 일이 아직 안 끝났으면 곱해야 되는 거고요. 일이 끝났으면 더하는 거거든? 봐봐봐. 니네 선생님 만약에 아산에서 천안을 갔다가 서울을 갈 거다. 응? 내가 아산에서 천안까지 갈 수 있는 경우가 3가지가 있다고 치자. 그 다음 천안에서 서울 갈 수 있는 게 4가지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자, 그러면 아산에서 일단 천안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3가지죠. 천안에서 서울은요? 4가지죠. 얘들아, 내가 그럼 아산에서 서울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을 때 둘이 곱할까 더할까? 도윤이 바꿔볼래? 마음을? 곱해요. 자, 이걸 왜 곱하냐면 얘기해 줄게. 내 일이 뭐냐면 아산에서 서울까지 가야만 일이 끝나는 거지. 그치? 아산에 서울까지 가야만 내 일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천안을 경유하는 경우에서는 곱해줘야 돼. 아직 일이 안 끝났으니까. 내가 이걸 더한다는 의미는 그냥 교통수단 한 개만 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지. 난 아산에서 서울까지 가야만 일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둘의 가지수를 곱해야 돼요. 그래서 아산에 서울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12가지라고 말하고, 니네 원래는 이걸 어떻게 했었냐면 원래 초등학교 때는 다 세요. 하나, 둘, 셋, 넷. 원래 이렇게 다 센다고.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원래는 다 셌어. 아, 세도 괜찮아. 근데 숫자가 엄청 커지거든요. 여기 단원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니네가 다 셀 수가 없어. 그래서 언제 곱하고 더할지를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돼. 자, 잘 봐. 내가 아산에서 대전에 갈 거야. 대전에 갈 거예요. 아산에서 대전을 갈 건데 아산에 대전까지 갈 수 있는 버스로 갈 수 있는 게 3가지, 전철로 갈 수 있는 게 2가지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내가 아산에서 대전까지 가는 게 내 일인데 아산에 대전까지 갈 때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몇 가지예요? 3가지죠. 전철을 이용하는 경우는요? 2가지죠. 자, 그럼 둘이 곱할까 더할까? 도윤이 마음 바꿔볼래? 더 해야 돼요. 내가 아산에서 대전까지 가야만 내 일이 끝나는 건데 이미 버스 하나 타서 도착했으면 끝났어. 이미 전철 하나 타고 도착했으면 끝난 거야. 내가 이 둘을요 곱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둘을 동시에 탈 일도 없고 버스랑 전철을 둘 다 타고 갈 수도 없는 거고 하나의 교통수단만 이용하면 나는 일이 끝난 거거든.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각각의 가지수를 더해줘야 돼. 내가 대전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물어본다면. 내 말 이해하나요? 근데 이거 진짜 이해 잘해야 되는데. 봐봐. 쌤 옷장이 있어. 쌤 항상 이 경우의 수가 나오면 듣는 예시인데 쌤 옷장이 있다? 쌤 옷장에 딱 2 종류의 옷밖에 없어. 어떤 옷이 있냐면 한복이랑요 양복이 있어요. 그리고 한복은 상의가 5벌 있고 하의가 2벌 있고요. 양복은 상의가 4벌 있고 하의가 3벌 있어요. 잘 봐봐. 선생님 오늘 옷을 입을 거야. 나 뭐 입을 거냐면 한복 입을 거야. 한복. 그러면
쌤 일단 상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예요? 5가지야. 내가 한복 입는다고 했지? 5가지야. 하의는요? 2가지예요. 쌤 양복 하의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그런 경우는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보편적으로라고 말했지, 그지? 내가 분명 한복 입는다고 했으니까 난 한복 상의랑 한복 하의에서 옷을 고를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내가 상의를 고를 수 있는 경우가 5가지고 하의를 고를 수 있는 경우가 2가지면 내가 오늘 한복을 고를 수 있는 경우는 총 몇 가지인가요? 둘이 곱해요, 더해요? 이번 확실한가, 도윤이? 곱해요. 왜? 난 상의 입고 하의까지 입어야지 일이 끝나는 거지. 그치? 선생님이 하의만 입으면 되겠니? 상의만 입으면 되겠니, 얘들아? 안 되지. 그럼 그건 선생님 아니지. 그건 범죄자지. 그죠? 선생님 상의만 입는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의만 입는다고도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하의를 둘 다 입어야 일이 끝나는 거지, 성재야? 그래서 곱해야 돼요. 알겠지? 그러면 내가 이번엔 양복 입을게. 양복. 양복 상의를 고를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4가지. 하의는요? 3가지. 곱할까요? 더할까요? 곱해요. 그래서 내가 한복을 고를 수 있는 경우는 10가지. 양복은 12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오늘 옷장을 열고 옷을 입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둘이 더해요, 곱해요? 더해야지. 왜? 양복 세트로 입었으면 끝난 거고 한복 세트로 입었으면 끝난 거야. 이땐 둘이 더해서 22가지가 내가 오늘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는 경우야. 이거 이해하니? 내가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할지만 니네가 구분 잘해주면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잘 봐. 주사위 1개랑 동전 1개를 던져야지만 내 일이 끝나는 거거든. 주사위가 6가지고 동전이 2가지라면 난 분명히 주사위랑 동전을 다 던져야 일이 끝나는 거야, 이 실험은. 그치? 그래서 둘이 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돼. 알겠지? 단어들이 나오면 좋아. 단어들이 나오면 또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열심히 더하면 되고요. 그리고나 동시에라는 말이 나오면 곱하면 돼요. 근데 이게 분명히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또는과 그리고가 둘 다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니네는 생각으로 하나의 일이면 곱해야 되고 하나의 일이 아니라면 더해야겠다. 일이 끝난 거면 더해야겠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 알겠나요? 자,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언제 더하고 곱할지만 구분하면 되고, 자, 그 다음 여기까지만 얘기할 건데, 자,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를 얘기해 줄게. 이것도 경우의 수로 따지는 거거든요. 자, 이게 사람이 5명 있어요, 이렇게. 내가 5명을 줄 세울 거야. 5명을 줄 세울 건데, 그러면 5명 자리가 있어야겠죠? 줄을 세워야 되니까. 자, 첫 번째, 얘들아, 분명히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완전 다 다른 경우죠. 내 줄 서봤지? 그치? 순서마다 자리가 다른 거잖아. 그치? 내가 이거 줄 세울 건데, 첫 번째 자리에 내가 사람 5명을 가지고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5가지겠죠. 5가지겠죠? 그죠? 얘가 올 수도 있고, 얘가 올 수도 있고, 얘가 올 수도 있고, 얘가 올 수도 있고, 얘가 올 수도 있으니까. 맞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에 줄 세울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일까? 4가지입니다. 절대 5명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치? 5명 중에 1명 어쨌든 여기 섰을 거 아니야. 그럼 사람이 4명인 거야, 4명. 그치? 누가 될진 모르지만 어쨌든 섰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자리에 설 수 있는 경우는 4가지입니다. 세 번째 자리는요? 3가지지. 이미 2명 줄 세웠으니까 3명밖에 안 남았어. 그 다음 4번째 자리는 2가지. 마지막 자리는 1가지. 자, 더할까 곱할까? 서준이만 바꿔볼래? 곱해야 돼. 내가 첫 번째 자리만 세운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죠? 난 지금 분명히 5명을 다 줄을 세워야지 일이 끝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곱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진짜 많이 나오는 숫자인데 여기서 얘는 120가지예요. 많이 나오는 선생님도 그냥 기억해. 알겠지? 자, 그럼 내 5명 중에 5자리 말고 5명 중에 3명만 뽑아서 줄 세울래. 3명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선착순 3명? 이런 느낌인 거야. 달리기 뛰어봤어? 달리기 잘 뛰니? 오, 진짜? 소준 달리기 잘 뛰냐? 1등 해봤어? 초등학교 때 해봤어? 도현이는? 맨날 1등이야? 맨날 1등은 아니고 응. 컨디션에 따라. 진짜? 성재는? 전 달리기 잘 못 뛰어요. 선생님도요, 선생님도.
선생님 운동 진짜 못하거든. 선생님 달리기 진짜 못 뛰는데 이게 달리기를 뛰면 3등까지만 도장을 찍어주더라? 그치? 아, 니네 코로나 때인데 그런 거 했어? 운동이나 이런 거 했었어? 아, 저학년 때 막, 9학년 때 못했겠구나. 근데 이제 마스크 벗는데, 알아? 30일부터. 이번 달 30일부터 이제 마스크 실내에서도 벗어도 된대. 어쨌든, 갑자기 얘가 3,000% 빠졌지만, 3등까지밖에 안 찍어주더라고. 너무 속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행동을 해보려고. 3등까지만 내가 모을 거야, 3등까지만. 1등, 2등, 3등 경품이 다 다른 거 알죠? 그러니까 선착순 딱 3명 달리기 딱 떠가지고 1등, 2등, 3등을 내가 지금 뽑을 거예요. 3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랑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게. 자, 첫 번째 1등 자리 있지? 첫 번째 자리에 세울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일까? 3가지? 3가지일까요? 5가지지. 여기 누가 오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 난 5명 중에 줄을 세우는 거니까. 그죠? 5명 중에 줄 세우는 거니까 첫 번째 자리는 5가지. 두 번째 자리는요? 4가지. 세 번째 자리는요? 3가지인 거야. 그지? 곱해요, 더해요? 곱해야 돼요. 3명을 뽑아서 3명 줄 세운다고 했으니까 3명 다 줄 세워야 일 끝나는 겁니다. 이때는 60가지가 되는 거예요. 5명 중에 3명을 줄 세우는 경우만 해도 60가지야. 와, 진짜 많잖아, 숫자가. 한번 직접 써보고 싶잖아요. 눈으로 보고 싶잖아. 그치? 근데 너무 터무니없는 숫자는 쓰기가 힘들고 적당한 숫자 한번 해봅시다. 5명 말고요. 내가 이번에는 3명. ABC로 가자. ABC 3사람을 줄 세울 거예요. 3사람을. 그러면 3사람을 줄 세우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자리에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인가? 3가지. 여기는요? 2가지. 여기는 1가지. 곱해요, 더해요? 곱해요. 그럼 총 몇 가지인가요? 6가지지. 진짜 6가지 나오는지 보자. 진짜 경우의 수대로 진짜 이게 네 3명을 줄 세우면 6개 나오는지. 이 정도는 우리가 셀 수 있잖아. 쓸 수가 있잖아. 세워볼게요. 처음에 A가 1등, 2등이 B, C가 꼴등일 수도 있고 A가 1등이고 2등이 C고 3등이 B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B가 1등이고 A가 2등, C가 3등일 수도 있고 B가 1등이고 C가 2등, A가 3등일 수도 있어요. 근데 C가 1등, A가 2등, B가 3등, C가 1등, B가 2등, A가 꼴찌일 수도 있어요. 이거 말고 더 있나요? 더 있나요? 없어요. 이게 총 몇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6개가 나오죠. 그래서 내가 직접 경우의 수를 따져서 곱해도 충분히 모든 경우를 다 따져준 거야. 내 말 이해했나요? 이게 줄 세우는 경우, 이게. 할 수 있겠어? 정말? 4명 줄 세워볼까? 4명? 4명을 4명 줄 세울 거야? 자, 4명 줄 세우는 경우 자리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자리 세울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4가지. 두 번째 자리는 3가지. 세 번째 자리는 2가지. 네 번째 자리는 1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총 24가지나 세울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줄 세울게요. 선착순 2명 같은 느낌이죠. 자, 그러면 얘는 2자리밖에 없는 거야. 첫 번째 자리 세울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4가지. 두 번째 자리는? 그렇지, 3가지. 내가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성재야, 멍 때리는 거 아니지? 이건 개념이니까 들어야 돼요. 오답처럼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라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줄 세울 수 있는 경우는 총 12가지가 되는 거예요. 직접 써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내 말 이해했나요? 자, 근데 이게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웃하여 줄 세우는 경우. 자, 여기 무슨 막 공식처럼 써있는 거는 전혀 니네가 신경 쓰지 말고 선생님 딱 한 가지 방법만 얘기해 줄게. 일단 이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학에서 이웃은 바로 옆을 얘기해. 바로 옆. 이쪽도 이웃이고 이쪽도 나의 이웃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도형으로 따지면요. 만약에 오각형이 있어. 그럼 이 꼭지점의 이웃한 점은 어디냐면 이 점이랑 이 점이 이웃한 점이야.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점과 연결한 걸 대각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이웃한 점과 연결한 거는 변이죠, 변. 대각선이 아니라. 바로 옆을 이웃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이걸 알아놓고 그러면 이웃해서 줄 세운다는 말은 그냥 둘이 꼭 붙어 다녀야 돼. 아예 다른 애가 중간에 들어올 수도 없고 꼭 붙어 있는 경우가 몇 가지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니네가 이웃해야 된다고 하잖아? 그러면 좀 잔인하긴 한데 드럼통에 넣을 거야. 드럼통에. 이웃하라고 하면 드럼통에 넣어버릴 거야. 봐봐. 사람이 5명이 있어요. A, B, C,
D, E. A랑 B가 서로 이웃해서 줄 세우고 싶대. 이웃해서. 둘이 꼭 붙어 다니면서 A, B, B, A 꼭 붙어 다니면서 이웃해서 줄을 쓰고 싶은 거야. 얘가 A, B가 A, B, C, D, E일 수도 있고 A, B, D, C일 수도 있고 상관없어. C, A, B, D, E일 수도 있고 상관없지만 꼭 붙어서 줄을 서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방금 쌤이 얘기했지만 두 명을 드럼통에 넣을 거야. 잔인하죠? 두 명을 드럼통에 넣어요. 이렇게. 그러면 니는 이제 뭘 가지고 줄 세우는 거냐면 드럼통 한 개랑 사람 3명으로 줄 세우는 거야. 그럼 나는 총 몇 개로 줄 세우는 거야? 4개로. 4개로 줄 세울 거야? 4명을 줄 세운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4명을 줄 세울 수 있는 경우. 첫 번째에 설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4가지. 두 번째리는 3가지. 세 번째리는 2가지. 마지막 자리는 1가지.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거. 드럼통 안에도 자리가 있어. 드럼통 안에도. 니네 만약에 드럼통에 친구랑 들어갔어. 서준이랑 성재가 둘이 들어갔다 해보자. 처음에 드럼통이 너무 좁으니까 성재가 서준이를 이렇게 목마를 태워줬어. 그럼 서준이 막 드럼통 밖에서 막 맑은 공기도 마시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성재는 드럼통 밑에서 서준이 엉덩이 여기다 받치고 좋은 공기를 못 마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성재가 이렇게 말한 거야. 야, 자리 좀 바꾸자. 그래서 서준이가 위에 있고 성재가 밑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분명히 드럼통 안에 자리가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니네는 드럼통 안에 넣고 자리까지 고려해야 돼. 2명이 들어갔으니까 2자리겠네? 그치? 2자리를 줄 세우는 경우 몇 가지인가요? 2 곱하기 1이라고 하자, 우리. 2 곱하기 1이죠? 왜냐면 우리 2명 줄 세울 때도 2 곱하기 1이라고 할 거니까. 2가지, 1가지 이렇게 말할 거니까. 그치? 2 곱하기 1까지 계산해서 A, B가 이웃하면서 A, B, C, D, E를 이웃하여 줄 세우는 경우는 이거예요. 다 계산하면 48가지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됐어요? 자, 좀만 더 해볼게. 잘 봐. 이번에는 A, B는 냅두고 C, D, E가 이 3명이 다 이웃하고 싶대. 자, 이웃하고 싶다고 하면 뭐 하라고? 드럼통에 넣어버리라고요. 드럼통에 넣을 거예요. 3명을 드럼통에 넣어버렸어요. 3명을 드럼통에 넣으면 이제 니네는 뭘 가지고 줄 세우는 거지? 3개로. 사람 2명이랑 드럼통 하나 3개로 줄 세우는 거야. 그럼 3개로 줄 세울 수 있는 경우 첫 번째 자리에 설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두 번째 자리는 2가지. 마지막 자리는 1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드럼통 안에 자리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있다고 했지. 사람 3명 들어갔으니까 3자리 있는 거야. 그럼 드럼통 안에서도 3자리를 또 신경 써줘야 돼. 고려해줘야 돼. 드럼통 안에 3자리를 줄 세우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직 일이 안 끝났으니까 얘까지 곱해줘야 되고. 드럼통 안에 3자리도 분명히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3가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66에 36가지가 되는 거야. 내 말 이해했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4명을 넣자. 4명 드럼통에 넣었어. 4명 이웃한대. 그럼 니네 이제 2개로 줄 세우는 거지? 2개로 줄 세우는 경우 몇 가지예요? 2 곱하기 1이라고 하자. 그지? 드럼통 안에 순서 있어 없어? 있어. 그것까지 고려해줘야 돼. 4명이니까 4자리네? 4자리를 줄 세울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예요? 그렇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거야. 그렇지. 잘하네. 그래서 얘는 48가지. 내 말 이해하니? 오늘 개념은 이게 다예요. 대표 문제 풀어줄 건데 확실히 이해됐어? 정말? 자, 이 뒤에 개념은 다음에 할 거고, 그래서 딱 유형 10번까지만 풀어오면 돼요. 그게 딱 3장 정도 되더라고요. 유형 10번까지니까 성질 뽑아줄게, 쌤이. 949번까지. 알겠죠? 자, 10문제 같이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집중. 벌써 니네 수업한 지 지금 1시간 지났어. 너무 잘 듣고 있어. 좀만 더 버텨봐, 알았지? 잘 듣고 있지? 대단해, 아주.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압이 7인 경우의 수는 이건 세자. 2개의 주사위. 근데 나 어차피 주사위는 끽해봤자 몇 가지밖에 없어? 6가지밖에 없어. 더 큰 수가 못 나와. 더해서 7이 되는 경우 뭐 있어? 순서상으로 쓸게요. 뭐 있어? 1하고 6. 자, 그러면 1하고 6인 거랑 6하고 1인 거랑 다를까 같을까? 같은 거 같지? 달라요. 주사위는
주사위는 무조건 1과 6이랑 6과 1은 달라. 서로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주사위에서 1이 나올지 두 번째 주사위에서 1이 나올지 이건 다른 경우야. 하늘 아래 같은 주사위는 없어. 알겠지? 내가 똑같은 주사위를 두 번 던져도 이걸 신경 써줘야 돼. 알겠죠? 주사위 던졌을 때 이것만 신경 쓰면 순서만 다른 경우야. 1, 6, 6, 1. 또 뭐 있어요? 2, 5, 5, 2 세줘야 돼. 또 3, 4 그렇지 4, 3. 더 있나요? 없어요. 총 몇 가지? 6가지. 자, 혜정이가 편의점에서 800원짜리 과자를 한 개 살 건데 50원짜리 동전 6개, 100원짜리 8개 있대요. 과자값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나 물어봤지. 과자값을 지불하는 경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100원짜리를 다 낼 수도 있고 50원짜리 섞어낼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해서 총 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나 되냐고.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거야. 나는 얼마나 만족하면 되냐면 나는 800원만 만들면 돼. 800원만. 자, 100원짜리가 몇 개 있냐면 100원짜리는 8개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 50원짜리 몇 개 있냐면 50원짜리는 6개 있다고 말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내가 100원짜리를 8개 다 내고 50원짜리 한 개도 안 낼 수도 있잖아. 그치? 그 다음 내가 100원짜리 동전을 7개만 내도 괜찮을까? 그럼 50원짜리 몇 개 내야 돼? 2개 넣어야죠.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그 다음 내가 100원짜리 동전 6개 낼 수 있을까? 6개 내고 더 많이 낼 수는 없으니까 6개 내고 50원짜리는 몇 개 내야 돼? 4개 내야겠네. 5개 낼 수 있어요? 네, 5개 내면 몇 개 내야 돼요? 6개. 4개 낼 수 있나요? 왜요? 50원짜리가 부족하죠. 그 다음부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인가요? 4가지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 자, 집에서 서점까지 버스를 타는 건 6가지, 지하철을 타는 건 2가지래요. 그러면은 버스 또는 지하철, 또는이란 단어도 들어가 있고 내가 집에서 서점 가면 끝난 거지? 일단 버스를 탈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6가지, 지하철은 2가지. 둘이 더 할까요? 곱할까요? 더 해야죠. 서점까지 가면 일이 끝난 거니까요. 그리고 또는이라는 단어도 들어갔어요. 알겠죠? 더 해야 돼요.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압이 5거나 또는 8인 경우를 물어봤네? 일단 5가 되는 경우는 뭐 있지? 1하고 5? 1하고 4. 또? 그렇지, 4하고 1. 또? 2하고 3. 또? 몇 가지야 일단? 4가지. 자, 8이 되는 경우는요? 3하고 5. 또 5하고 3. 또 2하고 6. 또 6하고 2. 또 없나요? 7이 있나요 주사위에? 또 그렇지. 얘는 자리 바꿀 필요 없죠. 같은 경우일 테니까. 그죠? 몇 가지? 5가지. 자, 둘이 곱할까요? 더 할까요?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5 또는 8이라고 또는이란 단어 나왔잖아요. 5가 나오거나 5가 나와도 돼. 또는 8만 나와도 돼. 더 해야 돼. 알겠죠? 자, 주한이는 7종류의 티셔츠랑 4종류의 청바지가 있대요. 자, 그러면은 일단 청바지 고를 수 있는 경우 7가지. 아니 뭐해? 티셔츠 7가지. 청바지는 4가지야. 자, 곱할까 더 할까? 곱해야지. 생각까 옷 입을 때 상의만 입다 끝난 거 아니었잖아. 곱해야 돼. 자, 내가 경인의 집에서 소인의 집을 거쳐서 현진의 집까지 가는 경우의 수. 내 목적은 어디 가는 거야? 현진에 가야 일 끝나는 거다, 그치? 일단 소인에 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소인에서 현진에는? 곱해요, 더해요?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8가지예요. 자, 주사위 한 개를 2번 던질 때 첫 번째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고 두 번째는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자, 첫 번째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3의 배수에 나오는 눈이 나오는 경우 몇 가지예요? 몇 가지야? 2가지지. 뭐랑 뭐예요?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배수에 눈이 나오는 경우 몇 가지?
세 가지. 자, 곱할까 더할까? 곱해요 더해요? 곱해요. 첫 번째 주사위만 던졌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야. 난 두 번째까지 다 던져야 되니까. 그게 총 몇 가지? 6가지가 됩니다. 알겠죠? 자, 6명의 학생 중 3명을 뽑아서 1렬로 세운대요. 6명 중에 자리 3자리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자리 설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몇 가지? 6가지. 두 번째 자리는 5가지. 세 번째 자리는 4가지.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120가지가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야. 알겠죠? 자, 5개의 문자를 나열할 건데 C는 맨 앞에 왔으면 좋겠대. 자, 이 단어는 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C가 맨 앞에 오고 싶다고 했지? 그치? 그 경우만 물어봤지? 그럼 C를 맨 앞에 세워. 이렇게. 그러면 네 개 문자만 배열하면 되겠네? 즉, 4자리밖에 없는 거야. C는 맨 앞에 세워놨으니까 C 이제 없어. 됐니? 그럼 여기 첫 번째 자리 들어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4가지. 여기는요? 3가지. 여기는요? 2가지. 여기는요? 1가지. 다 곱해서 총 24가지나 되는 거야. C를 맨 앞에 세우는 경우가. 됐나요? 자, 부모님을 포함해서 5명의 가족이 1렬로 서 사진을 찍을 때 부모님이 이웃해야 된대. 자, 이웃한대, 이웃. 그럼 부모님 어떻게 해? 네. 설인데 그렇게 해도 되겠니? 드럼통에 넣어야죠. 어쩔 수 없어요. 문제니까. 그치? 부모님을 드럼통에 넣어. 엄마랑 아빠 넣었어. 죄송하지만 문제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5명이니까 A, B, C 3사람이라고 하자. 자, 그럼 니네 이제 뭐 가지고 줄 세우는 거야? 4개로. 그치? 드럼통 하나랑 사람 3명 4개로 줄 세우는 거야. 4개로 줄 세울 수 있는 경우, 첫 번째 자리 설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4가지. 두 번째 자리는 3가지. 세 번째 자리는 2가지. 마지막 자리 1가지야. 그치? 근데 드럼통 안에 순서 고려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드럼통 안에 2자리밖에 없어. 사람 2명이니까 2자리 줄 세우는 경우 몇 가지? 2 곱하기 1. 그치? 그래서 총 얼마? 48가지. 이해했나요? 여기까지 유형만 니네가 풀어오면 돼. 알겠지? 지금 일단 남은 시간 동안 오답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 풀어봅시다.